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렇게 이분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한번 봤더니 엄청난 돈이 있어서 당황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작년 12월에 양도소득세 절약 팁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5월에 신고해야 되니까 그때 뵙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영상을 만드는 그 시기가 왔는데요. 누군가는 정말 절약을 못하고서 돈을 다 내지만 누군가는 다 절약하고 적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세 보는 방법부터 신청하는 거,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작업을 하죠. 보통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 소득세라고 미국 기준으로 15%의 세금을 뗍니다. 요거는 계좌에 꽂힐 때 아예 15% 세금을 떼고서 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할 때 10,000달러였는데 매도할 때 수익이 50% 나서 15,000달러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땐 원화로 내죠. 그래서 세금을 원화로 내야 되고 매도 시점의 환율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증권 앱을 통해서 수익률을 체크하죠. 그렇게 봤을 때 매수했을 때 그때 환전해서 바로 매수했다면 1130원에 환전을 하고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매도할 때도 보통은 1130원으로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세금을 낼 때 그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율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 앱에서 환율을 누르고 나면은 매매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매도 때 환율 그리고 전일 최종 환율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환율을 체크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세금에 가깝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내가 매수할 때 1130원의 환율이었는데 매도할 때 1220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20% 수익률이 낮더라도 환율이 또 한 8% 정도 올랐죠. 28%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벌었더라도 환율 때문에 더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율까지 적용돼가지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양도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증권사로 볼 건데요. 키움이랑 삼성증권입니다. 키움을 먼저 보면은 핸드폰 앱에 들어가서 업무랑 양도세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2022년이니까 연도를 21년으로 고쳐서 비밀번호 누르면은 아래쪽에 양도소득 총합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589만 원이라고 나오죠. 키움증권은 특이하게 요게 우리가 공제받는 금액 250을 제외하지 않는 금액이라서 589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고 그러면 339만 원이죠. 339만 원에 22%를 적용해서 7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해 봤는데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온다. 39만 3천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39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를 하면은 211만 원의 공제 금액이 더 남아있는 상태죠. 이랬을 때는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211만 원의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덜 받은 거니까 저만큼 더 원래 수익을 실현했다가 매수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부분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소득 총합이 250이 안 넘으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증권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앱에 들어와서 해외 주식에 해외 주식 세금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나면 배당 소득세랑 양도 소득세가 있죠. 아래 양도 소득세를 누르고 아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처럼 여기는 250만 원을 제외하고 22%의 세금이 적용이 되는데요. 165만 원을 내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아시면 됩니다. 올해도 22년으로 바꿔서 하면은 올해 세금 얼마를 내는지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연말이 돼서 한 번에 해도 되는데 꾸준히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신청을 해봐야겠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4월 13일이니까 꼭 늦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되니까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해볼게요. 영어문에 들어가서 업무를 누르고 오른쪽에 보면 양도세 당사 등록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뜨는데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면 신청 여부에 아직은 미등록이라고 뜨죠.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겠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동의를 누르고 밑에 등록을 누르고 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 여부에 미등록이 아니라 등록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한 5월 초쯤에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메일을 등록해 놔서 이메일로 날라오게 되고 집 주소로 해주신 분들은 집으로 날라오겠죠. 그 고지서를 보고 납입을 하면 됩니다. 삼성증권의 양도세 신청 방법을 볼게요. 4월 22일까지니까 요것도 늦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에 들어가서 앞에서는 우리가 양도세 조회를 했죠. 이번에는 양도세에 대해서 대행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나면 요런 화면이 뜨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다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개인정보 동의가 나옵니다. 이걸 다 클릭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은 역시나 신청하시겠냐고 나오고 내가 납입해야 될 금액 그리고 어디다 세무관 어디다 요런 것들이 다 뜨니까 그거 확인한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역시나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내면 되니까 요거 한 다음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작년에 양도세 관련돼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양도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였습니다. 우선은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250만 원이 넘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20% 붙게 됩니다. 내가 번 거에 20%가 붙으니까 내가 이제 신고할 금액이 없으면은 없는 거에 20% 붙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건데 넘었다면 꼭 먼저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양도세를 너무 많이 냈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정말 잘 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안 낸다고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니죠. 절세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 금액만큼 매년 익절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를 1,000만 원치 샀어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6천만 원이 됐습니다. 투자를 정말 잘한 거죠. 이렇게 하고 내가 5년 뒤에 이걸 매도해서 수익 실현해야 된다 하시면은 5천만 원의 수익이 났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하고 22%의 세금을 떼면 1,045만 원을 내야 됩니다. 6천만 원 수익을 냈는데 1,000만 원 내야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익절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매년 250만 원씩 공제를 해주죠. 그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게 5년이 지나면 공제 금액이 1,250만 원이 되죠. 그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니까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익절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테슬라를 5주 매도했다 5주를 다시 사는 거죠. 연수가 지날수록 뭐 5주 매도했다 4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깎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내야 될 1,000만 원을 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보다 수익금을 내가 얼마나 더 챙겨가느냐 그걸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주는 방법인데요. 주기 전날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가로 계산이 됩니다. 1년 전에 내가 1억에 매수했던 게 지금 평균가 계산해 봤더니 2억이 됐다. 그러면은 2억으로 평가액이 결정이 되고 취득가가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이 갭이 생기죠. 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자가 판매를 다시 했다. 매도를 했다. 그러면 2억에서 더 붙으면 3억이 됐다면 1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배우자 말고 내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미성년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됩니다. 미성년이 성년이 됐다. 그러면 2천에서 플러스 3천까지 해서 최종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요즘에 금융투자를 많이 하니까 배당소득세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연말정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으로 1,000만 원 이상 받게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세율이 6에서 45%까지 받게 됩니다. 구간별로 다르게 되는데 내 소득이랑 요 소득이랑
합쳐서 계산이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에서 상실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와이프 분께서 집에 있는데 배당 소득을 좀 받았더니 1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이제 공제, 배우자 공제, 부녀자 공제 혹은 자녀 공제를 받고 있는데 자녀도 동일하죠. 자녀한테 내가 이제 주식을 증여해줘서 배당이 나오는데 그게 1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자녀 공제에서도 상실이 될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에서 이게 빠지지 않게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매도해야지 양도세 기준에 적합한지 22년에 들어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22년 12월 27일까지 매도해야지 22년 양도세 적용이 됩니다. 28일이나 29일에 매도하면 23년도에 적용되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